안녕하세요. 우리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원인 모를 아픔이나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도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 한 시간도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왔고 여러 스승들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워크숍을 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룹으로 또 개인적으로 소통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작은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할 연민 어린 탐구는 바로 이 경험 속에서 탄생한 하나의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아주 오래된 핵심 이야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탐구를 통해 내가 어떤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낡은 이야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민 어린 탐구는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유물을 찾아내듯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파고든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치과 의사가 드릴로 이를 뚫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치료를 위해 필연적으로 고통을 유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던 아픔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온전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그것을 관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몸과 마음의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모든 질병은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해결되지 않고 외면당한 감정적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이나 루게릭병 같은 신경계 질환, 만성 피로증후군, 크론병, 혹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당사자의 어린 시절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매우 인상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게는 전혀 놀랍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자들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서로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4살짜리 아이에게서 24시간 동안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변에 포함된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인터뷰 내용만 보고도 그리고 아이의 소변 속 코르티솔 수치만 보고도 어떤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는 아이의 몸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아이의 몸에 그대로 각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단지 감정적인 차원이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리, 우리 몸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민 어린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방법들과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하나의 여정, 하나의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우회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독에 관한 강연을 마치고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암이 3번이나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으로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자신을 억누르는 삶을 살아왔죠.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상사의 기대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영적인 주문을 외워왔거든요. 그녀는 20년 동안 영적 수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 수행이 없었다면 그녀의 삶은 훨씬 더 힘들고 불균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수행은 그녀가 아니오라는 한마디를 내뱉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우회입니다. 영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는 깊은 평화나 고요함, 심지어는 세상과의 일체감 같은 위대한 경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자신의 근본적인 감정적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도피일 뿐입니다. 마치 마음 다스리기나 내려놓기 같은 좋은 말들 뒤에 숨어 정작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영적인 수행이나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켰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 이유는 2가지일 수 있습니다. 수행이 부족했거나 혹은 당신이 아직 마주하지 않은 감정의 어두운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더라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민 어린 탐구가 영적인 작업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짊어지기 어려운 감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중 일부에게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탐구가 충분히 깊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가 자극받는다면, 요즘 흔히 말하는 트리거가 당겨졌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트리거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은유는 총이나 무기에서 왔습니다. 방아쇠, 즉 트리거는 사실 총의 전체 메커니즘에서 아주 작은 부품에 불과합니다. 총에는 탄약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복잡한 장치가 있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폭발적인 화약이 담긴 탄약 자체가 있습니다. 방아쇠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작은 스위치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방아쇠를 당겼을 때 당신은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고 싶습니까? 방아쇠를 당긴 그 손가락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그 모든 폭발적인 탄약과 발사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그 탄약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방아쇠를 당긴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민 어린 탐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탄약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폭발적인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치 폭탄을 해체하듯 그것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누구도 당신의 방아쇠를 당길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자각하고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 말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마음의 고고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는 커다란 삽으로 땅을 마구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섬세한 도구를 사용해 작은 유물 조각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지 살펴봅니다. 어쩌면 산산조각난 파편처럼 보였던 것들이 고고학자의 세심한 작업 끝에 아름다운 하나의 도자기로 복원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마음의 고고학자가 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연민의 시선으로 탐험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부서진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하고 아름다운 당신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